저는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학자님들 시행사,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많이들 근무하고 염려하고 계실 텐데요. 정확하게 현재 공사 진행 사항과 아파트 계약자분들이 현 시점에 요구해야 될 정확한 정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님이신 성수학 아빠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희 아파트 관련한 전체 공사 진행 사항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철영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먼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이 너무 신중하다고 불구하고 관심들이 이렇게 없으니 참 비참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현재 상황이라든지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좀 알고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현명하게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자료는 아파트 혹시 오신 분들 아까 여기 계신 분 한 분하고 또 다른 분 아파트 계십니까? 계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상복합 신축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증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관 자료인데 보시죠. 주소는 가성시 오산동 173번지까지 3번지고요. 총 세대수는 578세대고 지금 현재 도급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업 부서는 지금 서울 남부지사에서 박진우 씨가 하고 있고 다른 데 좀 돌려주실래요? 네, 사진 다른 데로 좀 돌려주세요. 3분기 감리 보고서입니다. 3분기 감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골조 공사는 이보다 1개월 이상 시행된 22년 8월 10일 완료된 바 다음 감리단은 22년 8월 4일 다시 한번 공정에 대한 실정 보고를 하면서 23년 1월 말 공사 완료, 23년 3월 20일경 입주 개시 가능으로 수정 보고하였다고 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아파트 현장 사진입니다. 1층에 보통 건설 현장과 전사진 좀 돌려주시죠. 보통 지금 이 시점이면 공용무 부분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경수가 100%다 완료가 돼서 입주민들 점등식까지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현장은 지금 여기 지금 램프 지하 주차장 램프 쪽이고요. 여기가 이쪽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파트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구간이 있는데 100% 밑에는 방수 공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흙을 덮든 다시 또 벽돌을 쌓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흙바닥 여기에 불과 한 10일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시에다가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보수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특히나 지금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곰팡이가 최근에 거의 다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자 마감을 했냐고 물어보니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하던데 곰팡이는 요 밑에 부분이 끼어 있지만 곰팡이는 세균 같은 경우는 절대로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또 내가 아파트를 차에다 비유를 하면 내가 차를 한 대 신청을 해서 새 아파트를 새 차를 하나 분양을 받는데 차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갖고 다른 걸 가려주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무도 하자 마감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다고 보내줬는데 그 후에 이렇게 지금 공사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감리들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피었어요. 이렇게 피었는데도 시공사에서는 이것을 마무리가 됐다고 여기다 이제 도배를 바르고
바닥을 이제 바닥도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하겠죠. 문제점은 뭐냐? 올 겨울에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쓸 건데 내년 장마 때 되면은 밑에서부터 습기가 차갖고 곰팡이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근데도 시공사에서는 뻔뻔하게 이거 곰팡이가 아니라 작업 중에 바닥 작업 중에 튀어나온 이물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청 팀장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곰팡이가 있는 것도 확인해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이고 다음 거 한번 들어주시죠. 여기 지금 인분이 발견됐어요. 1층하고 5층에서 드레스룸에서 인분이 발견됐는데 뭐 제가 이걸 갖다 이사를 시키려고 글도 올리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나오는 똥이 다른 데도 나오는데 뭐가 그래 큰 문제냐고. 내 집에 이렇게 똥이 있으면은 세균이라든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이 여기 바닥 공구리에 스며들었다가 나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슈를 제기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한 번 더 각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 거 한번 주시죠. 이거는 제가 비대위로 활동하면서 작년 5월달부터 우리 아파트의 방음 터널에 대해서 소음과 분진 때문에 LH를 다니면서 혼자 활동했었는데 입주민들 대부분은 이 배역에서는 민원을 LH에다 넣어갖고 우리 아파트까지 경부고속도로 방음 터널을 해달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공문 대신 내용은 다 똑같죠? 그렇게 해서 안 됐다. 매번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저는 LH 여기 동탄 지부 부장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술도 몇 번 먹고 부탁을 해서 이 일을 보시면 상경으로 지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동탄 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3일 준공 이후 동사업 구간에 설치된 소음 저감 시설에 대하여 법정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소음 제공 원인을 검토 후 경부 직선화 운행 차량으로 인한 법정 소음 기준 초과 시에는 우리 공사에서 향후 추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을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것은 LH에서는 이게 확약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다녀도 이렇게 LH한테 공문을 받아냈는데 처음에 소음 문제로 제가 활동을 하고 다니다가 다음에는 이제 늦은 공기와 하자 때문에 그리고 보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참 많이 욕을 해요. 뭐 한 잔 해먹으려고 그런가 뭐 때문에 저질하려고 돌아다니나 이런 거 하면서 제 집사람들이 욕도 참 많이 먹고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것은 향후 입대위가 선정이 되면은 입대위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아파트의 소음이나 미세먼지 특히나 제가 비대위 활동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분양받고 난 후에 신생아가 2명이 태어났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애들이 동쪽으로는 동탄대로가 있고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과연 애들이 크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까? 그 당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서 혼자 돌아다녔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음. 그리고 이것은 혼자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관련 기관에서는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대체하고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도 성격이 저도 감정적이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큰 소리도 치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입대위 이배역에다가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자, 그동안 입주 지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준비사항, 발전 기금에 대한 상황, 그리고 입대위 준비, 무리한 공사 일정에 준비되지 않은 사전 점검에 대한 이배역에 대한 입장, 입주 시 동반되는 입주민들이 피해 현황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입장, 입주 전 짚어야 할 전반적 공사 및 입주민들이 권리 및 의견 사항에 대해서 함께 협업을 하자고
공문을 보내도 이 배역에서는 회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해서 그래서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서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 개인적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입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본인들이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위임청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이 공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감정적으로 너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정으로 개최하게 됐고요. 다음 거 좀 주시면 이거는 이 상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파트분도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는 모든 수부장가들이 누려야 될 혜택이에요. 첫 번째, 건설사에서는 하자 보수금도 하자 보수금도 차후에 보증기간에 적립을 하게 돼 있지만 그 전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 사람이 죽던가 아니면 큰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현장에서 예비비를 항상 비축을 해두는데 그 예비비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 배역들이 모든 공정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로고 부착을 해달라든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모범사례 이 배역들이 현장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낸 리스크인데 41개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그 전 사진 좀 돌려주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걸 현장에서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 배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다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조경이라든지 우리 대문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 문장이라든지 비밀번호를 다는 그런 거까지도 하나하나 자재를 검토해갖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되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올려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것은 제가 이제 전세도면을 봤는데 지금 시도관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아파트 현장에 들어가는 나무예요. 조경수인데 저기 위에 보시면은 꽃사과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면 감나무까지 있어요. 어디 아파트 현장에는 벌레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절대로 저렴한 그 나무들은 전혀 심지를 않고 있는데 이렇게 몇 그루씩 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도면에다가 적어놨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도 아파트 이목상 금속으로도 바꿔달라고 해야 되고 감나무 같은 경우도 과목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조경은 조그만 나무 같은 경우는 옥상에 벌써 공사가 완료가 됐답니다. 1층에 공용부 부분만 이제 조경수가 남았는데 마치 못한 게 한이 되고 그리고 옥상에 조경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게 참 아쉽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1층에 조경수한테 좋은 걸 좀 심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좋은 나무를 심고 수경이라도 좋은 포포스라도 이렇게 돌멩이라도 좀 좋은 걸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층이나 지하 같은 경우는 100%다 상가로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가 손님들이 오게 되면 상가를 이용 안 하더라도 이렇게 주간 시설이 괜찮으면 그런데 거기 휴식 공간으로서도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가라도 1%라도 좋은 조건에서 활력소가 된다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공사에 너희가 여기 해결 지으로서 돈 벌었잖아. 입주민한테 이 정도 해줘. 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SK건설사에 다녔고, 그리고 입주할 때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경수를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서 단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목소리를 합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고요. 아파트 사전 점검은 다 지은 단지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인데요. 동탄 신도시의 한 단지는 사전 점검을 2주 앞두고도 공사가 한창이어서 부실 공사와 입주 예정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8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외벽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공사는 준공을 10월까지 2달 미뤘지만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12일 사전 점검하겠다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는 심한 곰팡이와 누수 등 각종 하자는 물론 최근에는 일부 세대에서 인분까지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 세대내 마감 공사는 다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입주민들이 함께 쓸 공용 부분도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고요. 입주도 당초 이달에서 내년 2월로 4개월 정도 지연될 상황. 지난 7월 화성시에 제출된 2, 4분기 감리보고서를 보면 준공 예정일이 12월 말, 입주 예정일은 내년 2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가 끝나지 않아 정상적 사전점검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공사를 예정대로 마칠 수 있다며 사전점검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말일자로 입주 예정자들은 무리한 일정 맞추기로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 최근 동탄 이신도시에 짓고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 지연 문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상가마저 입주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정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가 내부. 상가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장재가 설치돼 있어야 할 외벽이 아직도 빈 철 골조만 덩그라니 설치돼 있습니다.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 상가 분양자들은 계약한 날짜에 제때 입주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아무리 매물을 내놓아도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인 상황이라서 임대인차가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제 계속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막심하거든요. 계약서를 보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개월 초과 시점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상가 분양자들은 시공사 측이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이때까지 공사를 끝내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2달 전 특별 점검을 벌인 화성시는 내년 2월쯤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감 처리와 부실 시공 우려에 기초한 전망입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또 그에 따라서 상가가 또 늦게 오픈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피해를 또 오롯이 상가분들이 받기 때문에 또 그 공정이 조금 이제 딸리다 보니까 그 품질에서도 조금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민원을 많이 내십니다. 이에 시공사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상가 분양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상가 1104동 분양받은 이진아라고 하고요. 인터뷰에서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터뷰를 했냐면 저희 해리얼 현장이 이제 지금 한 2개월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사실 입주를 2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라면 다 이제 완공을 해놓고 입주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임대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시행사에서는 보상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고 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이제 취재 때 기자님이랑 이사님께서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셨는데 현장을 보시고서는 12월 입주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입주 기일을 지키려고 공사가 빨리 강행이 된다면 그만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사전 점검 시때 또 매경에서 취재를 나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00% 완벽하게 시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자가 엄청 많을 거고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 사람들이 머리띠라도 두르고 단체 행동을 하는 걸 또 취재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거의 마지막 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생계로 바꾸신 건 알겠지만 그때 사전 점검하실 때 조금 상가분들이 그게 사실 상가 사람들은 사전 점검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가서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그때 취재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조금 이제 단체 행동을 해서 우리 좀 의지를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공사 지연이 돼서 무리하게 공사 시공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상가 피해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보도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재고는 인분에 대한 게 재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인분이 사실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그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재고를 했었는데 그 취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건 인분보다 공사 지연, 그 다음에 난림 공사가 더 문제다 해서 포커스를 그렇게 잡아주셔서 방송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입주자들이, 저희 계약자들이 더 목소리를 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더 열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왜 아파트 분들은 가만히 계셔요? 여쭤보더라고요, 저희 쪽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잘 모르시기도 하고 좀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청회도 사실 저희가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계약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동의서가 저희가 입대위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 비대위로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저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비대위도 동의서나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파트, 상가 포함해서 계약자님들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자님 안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비대위 고한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단 비대위 입장에서는 저희는 준공을 막고자, 준공을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하자 없는 아파트에 100% 입주하기 위함이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제보들을 받아요. 동탄에 계시는 인부들이 저희한테 비공개로 얘기를 주시는데 20년 동안 공사 과정을 하시면서 이런 현장을 처음 본다고요. 왜냐? 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은 없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공정에 대한 테스트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물이 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정 테스트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난임 공사, 무리한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고자 저희는 계속 싸우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준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감리단에서도 준공이 안 난다고 하고 시에서도 막는다고 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 같은 거를 시나 아니면 감리단한테 맡기실 수 있어요? 국토부에 이 하자 보수에 관한 민원이 10년 전에는 10자리였는데 15년도부터 해서
4자리, 작년에는 4,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있는 아파트가 정말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는 준공을 치고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3%를 넣고 있는데 이 3%가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준공을 막고 미뤄서 완벽한 시공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들의 좀 힘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해도 얘기가 먹히지가 않아요. 왜? 너네 동의서 갖고 와라. 너네 동의 받았냐? 저희도 이배업이랑 똑같이 아파트에 완벽한 시공이 되고자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는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철저히 저희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공문도 보내서 협조 요청을 드렸으나 사실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타단지 얘기인데 8월경에 준공이 난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준공은 8월달에 났는데 지금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입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준공이 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준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사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모든 권력이 한 집단에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비대위를 믿어달라, 비대위에게 뭐 힘을 달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이 아파트 준공에 대해서 신경 쓰고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까 저희도 활용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배에 잘하고 있어요. 이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요. 저희는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이배의 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배를 견제할 수가 없어요. 날치기 하는 거 보셨죠? 정치권에서 와서 그냥 망치 두들기는 거. 그렇게 돼버리면은 준공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돌발 사안을 사실 저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의서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수원의 그 단지를 얘기 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준공이 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났다는 것은 누군가의 동의서를 가지고 힘을 행사한다면 준공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돌발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준공을 막는 이유는 준공이 나고 나서는 시행사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한번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 하자 보수가 제대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8만 건 가까운 하자 보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까지 수차례 찾아가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하자 보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중장비가 동원돼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하층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누수 때문입니다. 하자 보수를 한다며 벽면에 구멍까지 뚫었지만 바닥엔 물만 흥건합니다. 주차선대로 주차하면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부족한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선을 그은 겁니다. 입주민들은 부실을 눈감고 사용 승인을 해준 행정당국을 원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차 라인을 만들어놔서 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를 왜 화성시가 묵인을 해줘서. 이홀인데 거기 조금 늦어지니까 그걸 조금 빨리 해줬어요. 갑자기 내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혹시 우리 집도 부실 시공 아닌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이 새고 타일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등 하자가 있다는 아파트들을 발품 뉴스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특정 건설사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은 지어진 지 3년가량 된 비교적 신축 아파트입니다. 저희 JTBC에 하자가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각한 누수 피해를 주장하는 집을 들어가 봤습니다. 현관 바로 옆 방으로 가봤습니다. 뜯어봐 보니까 여기는 진짜 막 비참할 처참할 정도로 이 방에까지 썰어가 있고 그다음 또 안에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있고. 다른 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장이 물이 이렇게 촉 이렇게 처져 있어가지고 저 정도로 이렇게 물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아직도 지금 곰팡이가 지금 흔적이 남아 있네요. 여기. 제일 더 심각했던 곳은 거실입니다. 거실.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네요. 물이 새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물이 다 고여 있다가 천장이 내려앉은 곳입니다. 이곳은. 물이 셀 당시 전등을 떼어내고 물을 받아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수도꼭지 털는 같이 물을 뽑아냈었어요. 주방도 한번 와보세요. 39층이 쓰는 생활 호수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엉망이었어요. 오수가 지금 다 터져가지고 이 안으로 흘렀던 거네요. 예. 상태를 확인한 건설사는 무상으로 고쳐줬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아이고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이소. 여자 화장하듯이 끝으로 도일만 살짝 해놨지. 바다 이고 천장이고 다 갈라지고 구멍 천궁 다 내놔놓고 안에 뜯어보면은 녹 다 썰어가지고 있고. 대형 건설사가 지은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아이고 여기 이게 문 뒤에 이렇게 다 갈라졌. 이게 테이프로 다 붙여놨네요. 새벽에 이렇게 엄청 막 폭탄 이렇게 개운이 들리더라고요. 엄청 놀랐죠. 되게 무섭기도 하고. 다 무너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언제 이게 또 튀어나와서 저를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일들이. 부부 침실 안 화장실도 똑같은 상황. 샤워하고 있는 도중에 얘가 엄청 큰 배너를 열어서 쫙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가 팍 튀어나오고 저는 뭐 샤워기도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 쓴 지 거의 한 달이 됐어요.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 그게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공들이 이제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입주민 일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다 그냥 입주민이 그냥 고치라는 거예요? 네. 집 상태를 전문가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실 시공이라고 이 정도면은 못 박아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크랙이라든지 누수는 정상적인 건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부실 시공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감까지도 그렇습니다.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해리어 공사 이렇게 했는데 하자 보수 믿고 맡기실 수 있어요? 하자 보수 계속 받으셔야 되고 시시비비 가려야 되고 원인 규명 찾아야 되고 민사 걸어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왜 이런 복잡한 거를 입주민들 하셔야 돼요? 중붕이 안 나게 중붕이 똑바로 나게끔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중붕이 나버리면 사실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파트 분이 몇 분이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분들도 아파트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중붕이 나버리면 끝이에요. 얼마 전에 이배역에서 투표를 했어요. 언제 들어가고 싶으시냐? 정말 12월에 맞춰서 빨리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지 아니면은 정확히 완벽히 시공이 된 다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이 많은지 90%가 시공이 완벽하게 되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문제는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발 행동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견제할 수 있게 힘을 달라는 거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옳다고 지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갈 살집이고 내가 장사해야 되는 곳인데 허술하게 지어 있어서 나중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 팀은 나가요. 그다음에 CS팀이라고 해가지고 하자 보증해주는 이제 팀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공공사에 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처리는 더뎌지고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전문가는 사실 아니지만 많이 공부하고 문의하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조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시간을 넣었는데 혹시 계약자님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BJ 쪽 카페를 통해서 먼저 가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배협이랑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배협 쪽에는 저희가 뭐 가입을 하거나 어떠한 홍보 사항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쪽 분들 저희도 입주 뭐 상가든 아파트든 입주 예정자인데 이배협이랑 저희 모이신 분들이 따로 가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전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 작년에 그 이배협 카페에서 활동을 할 때 이슈를 제기할 때 이배협 카페에서 이배협 회장이랑 회장님이랑 다른 스태프 한 분이 사실이 아닌 걸 거기다 적시를 했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사실이 아닌 걸 다른 사람이 하니까 저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그래갖고 강퇴를 당한 상황에서 제가 명예훼손까지 했어요. 그 글을 갖다가 놔야 돼갖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갖고 분명히 이건 명예훼손이 된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물론 처벌이 안 났지만 저는 굉장히 명예를 훼손당했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계속 활동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제가 활동하는 게 껄끄러운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물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전화번호까지 주고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면 모든 감정을 일단은 배제하고 현장에 지금 입고났으니까 우리 같이 협업하자고 제가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여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단톡이라든지 카페 글 올리기 잔뜩 와요. 현실을 아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 단톡방 내용을 글을 보면은 계속 뭐 카페 두 말을 하는 거죠. 대문자 그 카페에서는 뭐 우리와 뜻을 다른 분들은 따로 활동을 하셔도 좋다. 자기네들은 지금 여기까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비대위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같이 협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자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개인적 감정은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위 말하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임해협은 아무래도 입구원 쪽이랑 이제 결탁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비대위 활동하는 게 흠잡지 않아 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배협에서요? 네. 저는 이배협에서 비대위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뭐 자기네들은 뭐 곱게 안 본다 이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 감정은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무조건 이 여러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고 활동을 자기네들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모든 감정을 뒤로한 채 일단 이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 안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자꾸 뒤에서 동의서 문제 궁금한 게요. 그 카페 가입하신 분들이 임해협 쪽에다가 동의서를 제출한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을 때 그 스텝 한 분이 자기 와이프랑 같이 모델하우스로 이제 방문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모델하우스요. 근데 거기에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일주일간. 낮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래갖고 동의서를 받아갖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갖고 동의서를 안 주고 그냥 좀 동의서 갖고 자기네들이 활동 열심히 한다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동의서에다 써줬는데 그렇게 하고 동의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분양 현장에서 받는 동의서가 예. 그거는 적법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페를 형성을 해서 거기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저 여기 분들도 다 그 입주자고 예비 입주자인데 그 동의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동의서를 받아서 이베어 카페를 개설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이베어 카페는 회장이 지금 공석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빨리 회장을 선출을 해서 그 리더가 빨리 한 명이 움직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력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도 이제 카페 글이 올라왔던데 뭐 금요일 날 뭐 그 아파트 가서 뭐 임시 사전 점검을 자기네들끼리 4명이서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입주민들한테 전달밖에 안 한 것 같고 현재 상황을 갖다가 지금 비대위 같은 경우는 그 시공사나 시행사 그 시청 찾아가면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구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고 걸고 넘어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다는 걸 각성을 시켜주면서 공사를 올바른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입장인데 우리 입주민 같은 경우 그렇게도 안 하고 자기들 뜻대로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머리가 많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병 회장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병 스텝 2명이서 움직이는 것도 어찌되면 참 이게 문제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법무사랑 계약을 먼저 했을 때도 그 이병 회장님의 뭐 직인과 이름이 들어갔을 거고 이번에 공동구매 그 이제 행사 진행을 할 때도 주관사 대표랑 계약을 할 때도 이병 회장이 그 이름이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병 회장 이름이 날인이 들어갔으니까 그 계약은 파기가 될 수가 있고 다시 회장을 선출하면은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다시 입주민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 주관사나 법무사를 갖다가 컨택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병업한테 얘기를 할 기회조차 안 주고 이병업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뭐 이쪽이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저를 피하는 것 같은 경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베어하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비대위는 사실상 정말 완벽하게 준공돼서 하자 없이 하면 저희는 당연히 해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더 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은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기 해리어 준공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동의서 저희 받아야지 저희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저희 시공사 가서 소장하고 싸우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근데 말할 그거 없잖아. 왜 몇 명이서 쫓아와서 이 정도 취급밖에 저희를 안 해주거든요. 저희는 당당하게 저희 계약자분들이 요구하려고 저희가 대신해서 띄워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 소중한 재산 지키시고 그리고 해리어 정말 동탄에서 제일 멋진 명품 아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할 때 힘 좀 주시고 응원도 조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일로 다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의서 혹시 안 쓰신 분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URL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안 쓰신 분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와서 연락처나 메일 주소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